안철수 인수위원장 총리 안 한다. 용산시대 가시밭길. 인수위 업무 보고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총리 인선도 이제 내일 모레면 4월인데 당장 내일 모레 4월 초에 총리 인선 발표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인수위 정부 부처 기관 53건 업무 보고 마무리됐고요. 오늘 국정과제 초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선인 취임 직전 발표가 되고 문재인 정부 정책을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동산, 원전, 에너지 요거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라는 기류, 탈원전 폐기, 여가부 폐지 개편 등의 굵직굵직한 어젠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리 인선도 4월 초에 이제 바로 발표할 걸로 보이고요.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3배수로 압축이 됐다, 3명까지 압축이 됐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총리 안 맡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못스러워 보인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현 정권의 여러 정책적 실패들이 망치만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책 폭망과 대북 정책 파탄일 것입니다. 연장의 문제를 맞추지 말고 문제의 연장을 맞추어야 합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과 단어를 선택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두 가지를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폭망했다. 대북 정책은 파탄났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자, 이 같은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향후 선택은 무엇일까요? 일단 총리는 안 맡겠다는 겁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40여 분 만났다. 새 정부의 외연과 지지 기반 넓히는 게 당선인이 내게 바라는 바가 아닌가. 인수위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당으로 돌아가겠다. 그렇다면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라는 의미로도 풀이되고요. 뜻 잘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뜻을 100% 존중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럼 총리는 안 맡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리가 뭐 3배수 압축, 4배수 압축 그 안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일단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재명 기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에 이제 끝나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는 가정하에 새로운 당대표에 도전하겠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내년 6월까지가 이준석 대표 6월 초까지 가면 임기일 테고 6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겠죠. 5월 말이나 이렇게 있을 텐데 거기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안 대표, 그러니까 안 위원장, 인수위원장이 뭐 총리를 맡지 않겠다. 조금 뒤에 뭐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 들어봐야겠지만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백지 신탁에 대한 이제 부담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랩 주식이 한 18%를 갖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한 2,500억 가량 되죠. 그 주식을 만약에 백지 신탁을 하게 되면 총리가 돼서 그럼 2달 내에 이제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국은 공직보다는 본인이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합당했을 때 두 가지 얘기를 했죠. 하나는 행정 경험에 대한 이제 행정 성과를 내고 싶다 이런 이제 목표를 하나 얘기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힘을 실용 정당, 중도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봤을 때 아마도 내년에 당권 도전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풀이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물론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 대선 경선에서 어떻게 민심의 열세를 당심의 우위로 뒤집었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 적극적으로 안철수 위원장을 돕는다면 뭐 당권 장악도 뭐 사실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예. 결국은 이제 보수색이 강한 어떤 TK 민심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합류한 어떤 젊은 보수들의 그런 마음들을 과연 안철수 대표가 위원장이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아마 내년 당심을 얻는 데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할 수도 있다. 연임에 도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이준석 대표의 재도전 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새도전 뭐 이런 대결이 성사될 수도 있습니까? 뭐 그런 빅매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적 없지만 그 주변에서는 이준석 대표도 어떤 뭐 정부에 참여하거나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당권을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박근혜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 당심을 잡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이제 전당대회 때 그야말로 빅매치가 성사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득 얘기 들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도전했던 지역구가 노원병인데 안철수 대표의 지역도
그 부분 아닙니까? 같은 같은 지역구였던 거죠. 지역구잖아요. 경쟁한 적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2024년 총선 때 어떻게 될지 또 봐야겠죠. 어떻게 이제 지역구를 정리할지는. 그럼 뭐 당대표 선거에서 맞붙고 뭐 가정한다면 노원병 선거에서 또 맞붙을 수도 있다. 서로 그런 리스크까지 감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이런 약간 악연이 없네요, 그러면. 교통 정리를 좀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안철수 예. 위원장이 당으로 돌아간다면 5월 10일 날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당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6월 1일 지방선거를 이준석 안철수 투톱 체제로 치르는 이제 모양새가 되겠죠. 그런 그렇겠군요. 점에서 두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케미를 보여주느냐, 얼마나 호흡을 맞춰 나가느냐, 얼마나 또 성과를 내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두 사람 다에게 앞으로의 당의 어떤 진로를 모색하는 데서 중요한 네. 어떤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